제가 요즘에 정말 많은 편집샵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대표님들이 하나같이 추천해 주시는 가방 브랜드가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정말 좋은 소재, 위트 있는 디자인으로 가방을 풀어내고 있는 브랜드 월스와일 무브먼트에 방문했습니다. 여태까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거든요. 대표님 모셔서 재밌는 가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스와일 무브먼트 디렉터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8년 차가 됐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을 직접 잘라가지고 그걸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데, 네, 디깅도 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좀 브랜드로 확장되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패딩 종류 이렇게 딱 리뷰해 주시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름부터 그냥 심플하고 그냥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지금 네네. 착용하신 것처럼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잘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네. 가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좀 재밌는 가방 하나씩 보여주시면 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나일론이나 기능성 의류들, 그런 아웃도어 의류들도 같이 좀 믹스해서 많이 입는 편인데, 2020년도에 그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와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렇게 호리병 모양의 타입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80년대, 90년대 아디다스나 아식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보면 한쪽 어깨로 그냥 슬링백 형태의 가방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대적으로 좀 변형시킨 그런 슬링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걸칠 때는 이렇게 매시게 되고 크로스로 넘겨서 걸칠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좀 스포티해서 일상용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바이크 타실 때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가장 많이 판매된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몸에 딱 감기는 느낌이 있고요. 히드락사의 마그네틱 V 버클이라는 파츠를 사용했는데 가까이 가시면은 그냥 바로 붙는 그런 파츠입니다. 이 버클이 가격이 사실 굉장히 좀 비싸요. 웬만한 원단 1야드 값 정도입니다. 와, 엄청나게 고급 부자재네요. 네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YKK나 우진 플라스틱의 버클들은 대부분 몇백 원에서 1,000원대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한 6,000원 이상 넘어가는 버클이라 하중도 50kg 이상까지 견디는 스펙이 나와 있거든요. 원단이 뜯어지지 않는 이상 버클이 뭐 풀어지거나 고장날 일은 없는 고품질의 부자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프에서 저는 처음 이 피더락사 자석을 봤는데 그때도 네네.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그런 스포티한 아웃도어 무드랑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에 있는 서브 스트랩을 활용하시면 지금 메인 스트랩이랑 90도 수직 각도로 이제 T-웨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을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몸에서 가방이 흔들리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안 쓰실 때 그래서 지금 회전되는 회전 후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떼버리시면은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밀조밀한 디테일들을 많이 넣는 편인데 이쪽에 카드 슬롯이 있어서 스트랩에서 바로 카드를 꺼내시는 디테일도 있고요. 키링을 걸어 두실 수도 있고 물통을 넣을 수 있게 여유 분량을 줘서 구성을 해놨고요. 하단부랑 옆면에 그 어드저스터랑 웨빙을 배치를 해서 폭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디테일이. 저희는 그 대부분 다 YKK RC 체인 제퍼를 쓰고요. RC라는 게 로켓 코일인데 가방에 좀 특화된 지퍼예요. 가볍고 핸들링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거 무광 코팅은 별주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숏탭이나 롱탭이라고 불리는 슬라이더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더 가격도 비싸고요. 지퍼가 이빨이 보이는데 이걸 뒤집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집은 테이프 부분에 코팅을 한번 해서 이제 발수력을 조금 올린 그런 디테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와, 이게 곡면으로 된 건 지퍼가 되게 잘 고장 나던데 잘 안 망가지나요? 이 곡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돌아가게 양각으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이런 나일론 지퍼들이 이 곡면에 대응하기도 좀 좋고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도 꽤 오래 걸리네요.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좀 각각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태블릿 넣을 수 있는 파티션이 들어가 있고요. 코듀라 이제 420데니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수력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PU 코팅도 돼 있어서 절단면에서 올이 풀리는 것도 거의 적고요. 첫 제품밖에 안 봤는데 벌써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최근에 출시한 이 마일드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광택감이 느껴지는 나일론 트윌 이제 패브릭을 사용을 했고 트윌 조직감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데니어스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PU 코팅을 저희가 한 번씩 다 진행을 해서 올 풀리는 거에 대한 대응도 다 돼 있고 발수 가공도 되어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직장인들이 쓰기에도 좋은 백팩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나일론 지금 능직 웨빙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좀 부드러운 웨빙이고 웨빙 종류도 뭐 장골직이나 변능직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 장골직도 많이 쓰시고 근데 저희는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느껴지는 능직을 거의 대부분 가방에 사용을 합니다. 7:1 두께라는 웨빙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좀 얇은 것들은 이게 조절하기는 편한데 이 어드저스터의 내경에 따라서 그냥 풀려버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좀 두께감이 있고 고밀도 웨빙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충 사이즈는 제가 착용했을 때 한 요 정도 느낌이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 정도 백팩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등산 가는 것 같아 네네. 보이고 노트북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노트북도 사실 16인치까지도 들어가는데 실루엣이 좀 망가질 수가 있어서 15인치 이하까지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곳에 이제 가죽 트림이 들어간 모습인데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어른스러운 좀 성숙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이제 레더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키링도 걸 수 있지만 정확히는 슬라이더를 잡고 여실 때 그런 용도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 전문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 종종 이렇게 레더를 쓸 때 길이 매치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가죽 절단면 부분에 이렇게 칠이 돼 있거든요. 이 길이 매칠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데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시면 다 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완성도 있게 마감하는 편이고 특히 이렇게 긴 패턴물에는 일정한 두께로 계속 여러 번 칠해야 돼요. 그래서 칠하고 또 한 몇 시간 동안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해서 저희는 4회 이상 이렇게 길이 매치를 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신경 쓴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한번 감싸고 끝부분은 길이 매칠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한 장난 아니네. 네, 등판에 조금 유연한 보강재를 넣은 편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어느 정도는 흘러내리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만 잡아줄 수 있는 L2000이라는 보강재를 넣어놨고 여행이나 출장 같은 거 할 때 여권 같은 거 이제 밀착돼 있으면 도난 방지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히든 포켓이어서 지금 입술에 가려져 있거든요. 플랫한 형태의 소지품을 수납하기 좀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디테일이라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레인본 결이 있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안감을 사용을 했고요. 세탁은 그냥 세탁기에 넣고 해도 상관없나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항상 세탁기에 돌려서 망가지는 게 90%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탁기에 돌리시면 제일 쉽게 망가지는 게 이제 지퍼인데 지퍼 부분 중에 특히 YKK 비슬론 같이 플라스틱 지퍼들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대부분 코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세제 넣고 하면 이런 뭐 발수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저희가 등판 말고도 스트랩 그리고 바닥면에도 SL 싱감이나 토이론 뭐 EVA 같은 다양한 보강제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형태 자체가 망가지고요. 다시 복원이 잘 안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분 세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가방 전용 세제나 이런 클리너로 닦아주셔야 되고 가방 전문 세탁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다 개발한 패턴들인데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실 일이 거의 없어서 저도 처음 봐요 살면서. 원단처럼 길게 롤로 나오는데 그걸 재단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철로 만든 틀로도 이걸 많이 따는데 이제 에리천이나 토이론 같은 것들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이제 그 EVA가 있는데 EVA 같은 경우에 경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어깨 스트랩 같은 거는 많이 이렇게 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에리천을 좀 많이 이걸 좀 더 선호하고. 네, 등판 같이 그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 데는 그 EVA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방이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이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소재인가요? 대부분 쓰시긴 할 텐데 네. 그 저희처럼 종류를 다양하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방 전문 업체가 아니면 대부분 프로모션을 많이 맡겨서 그 가방에 어떤 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재밌게 제 가방 한 번만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만들어뒀는지. 어디 거죠? 처음 보는 브랜드 같은데요? 이 브랜드는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아, 편하게 그래요? 평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좋아하는 쉐입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에어메쉬의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소비자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이물질이 끼기도 쉽고 그리고 이런 에어메쉬는 조금 덜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에어메쉬를 많이 쓰거든요. 니트에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스턴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앞에서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호루라기 불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디테일이라 이렇게 오픈 티키로 되어 있는데 이 홈을 통해서 이걸 뺄 수 있거든요. 이 스트랩 조절, 높이 조절하는 것도 좀 편한 스타일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제 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웨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골직 웨빙인데 자잘한 골이 엄청 많거든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특히 좀 많이 쓰고 정말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이고 국내에서 만들려면 가격이 꽤 많이 비쌀 거예요. 그리고 소재가 지금 보니까 엑스팩 사용된 것 같고 많이 비싼 원단입니다. 이게 지금 디멘션 폴리안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엑스팩이라는 원단 저희도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구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엑스팩이 한국에서 만든 그 가짜 원단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짜 원단이 엄청 많아요. 말 그대로 조직만 이 엑스팩 조직을 그대로 따라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엑스팩이? 이 X자 결이 있습니다.
요트의 닷 같은 데에서 사용했던 원단이라 발수나 방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가볍고 엄청 튼튼한 원단이에요. 최근에는 이거를 구매를 하려면 야드에 한 4, 5만 원대에 합니다.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거의 5만 원에 육박하는 좀 비싼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디테일적으로 저희도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좀 늘어가는 이제 밴드인데 이런 체스트 버클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밴드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편안한 디테일입니다. 저희도 좀 아웃도어 스타일의 가방에는 항상 좀 넣는 편이에요. 재밌다. 코롱에서 프리커라는 브랜드. 네네네. 프리커라는 데서 난 프리커구나. 프리커가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근데 전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가방에 많이 쓰이는 토이론이라는 소재입니다. 이건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가방의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 뭐 등판이나 그리고 앞에 판이나 옆면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에디션이나 EVA랑 다르게 이건 굉장히 좀 부드럽고 네. 쑥쑥 되게 들어가거든요. 랩탑 파티션이라던가 내부에 이런 파티션 구성할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SL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바닥면 보시면 살짝 유연하고 두꺼운 종이 같은 느낌도 있고 하드보드지보다 살짝 얇은 느낌? 네. 그 정도.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쓰였다라는 거를 뭘 보면은 알 수가 있나요? 일반 데일리한 백에서는 너무 두꺼우면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너무 얇아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팩 같은 경우에는 백팩 양쪽 스트랩의 간격도 좀 중요한데 네. 이게 너무 좁으면 이 공간이 떠서 좀 불편하고요. 너무 넓어버리면은 흘러내리는 이거 어렵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에어메쉬도 좀 호불호 많이 타는 디테일이라 에어메쉬도 많이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등판에는 원단이 되어 있는데 스트랩의 안쪽만 에어메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진만 봐서 모르거든요. 본품으로 다시. 네, 들어가 보시죠. 테마로 구분된 거는 저희가 트래블이라는 여행 테마, 레더라는 가죽 테마 이렇게 두 개만 나눠져 있고 향후에 더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반려견에 관련된 그런 가방이나 아니면 하네스 같은 것도 지금 개발 중이고 송곳 같은 거 찌르면 구멍이 생겼다가 떼면은 다시 합쳐지고 유연한 원단이라 송곳 같은 걸 찌르면 벌어지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특히 뭐 코듀라 같이 내구성 좋은 것보다도 날카로운 물체들에 대한 저항이 좋아서 그 원단을 활용해서 좀 여행용 가방에 더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향균 원단을 활용해서 좀 헬스케어 용품도 이렇게 좀 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노르다라고 신발에 쓰는 네네네. 그 원단. 다이니마. 다이니마. 그것도 네네. 쓰시나요? 다이니만 저희가 집세개만 쓰는데 이렇게 SL 집세기라고 이것도 여행 테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뭐 노르다나 아니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워낙 많이 쓰죠. 엔드원더도 많이 쓰고 네. 국내에는 뭐 하이커워크샵에서도 잘 쓰시고 근데 이 다이니마 원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원단 중에서도 제일 비싸고요. 엑스팩보다도 10,000원, 20,000원 더 비싸고 이 소재가 워낙 가볍고 그 내구성 자체가 뛰어나서 특히 경량 이런 백패킹 이런 쪽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원단은 내구성이 정말 강하다고 저도 느끼는 게 재단이 잘 안 돼요. 다른 원단은 그냥 정말 그냥 쑥 잘리는데 얘는 가다가 자꾸 이제 멈춰지게 되는 이게 좀 질겨서 잘 안 찢어지고 신기하다. 네, 굉장히 좀 가격대도 높은 원단인데 그 슈퍼라이트를 줄여서 SL로 했는데 경량화된 원단들을 활용해서 좀 가볍고 튼튼한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고 여행이나 헬스 같은 걸 이제 할 때 그리고 땀난 옷들을 여기다 넣기 좋은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정말 항상 챙겨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용량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이니마 버전도 있고 저기 립스탑으로 된 블랙 버전도 있어서 근데 립스탑인데 립스탑 조직이 거의 안 보이네요. 네. 저희가 이거 엄청 그 저데니어의 10데니어 정도 20데니어. 제가 갖고 있는 그 CP 컴퍼니 패딩이 아마 한 7데니어 7데니어. 그건 안에가 다 비치거든요. 이것도 얇은 그리고 YKK 아쿠아가드가 좀 굉장히 고가 지퍼 중에 또 하나인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냥 봤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좋은 거네요, 다. 이거 그냥 보기에는 그냥 비닐 가방처럼 네, 그렇게 그래서 보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비닐이 어떻게 42,000원이냐. 근데 이 제품은 좀 빨리 품절했어요. 여행 테마 중에 좀 인기 많은 게 오거나이저랑 트래블라이저가 있습니다. 오거나이저는 이렇게 블랙이랑 딥그린 이렇게 두 컬러 있고 구성이 벨크로로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메쉬 소재로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저도 랩탑이랑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기나 이런 것들 여기서 넣어가는 편이고요. 하나 큰 사이즈에는 로션이나 선크림이나 핸드크림, 뭐 립밤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갖고 다닙니다. 전 사은품으로 받는 그런 거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이거 보니까 훨씬 좋네요. 가격대가 오거나이저는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 오프라인 행사하면 거의 제일 많이 나가요. 오프라인 행사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3월 초에 하바티에서 팝업을 하고요. 지금 신세계 강남점 팝업도 논의 중이고 샘플 세일도 한 번은 또 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언제쯤 혹시? 이게 정해지는 대로 승대리님 구독자분들께만 알았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올라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거나이저 2개가 있고요. 저는 오거나이저도 좋지만 트래블라이저를 특히 좀 추천드리는데 핸들이 따로 달려 있어서 핸드 캐리 하시기도 좋고 티셔츠나 팬츠 같은 것들 말아가지고 넣어서 이제 여행 갈 때 파우치 형태 하나만 있어도 캐리어 정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 제품의 킥이라면 사실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면을 봐야 되는데 이 반대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도 지퍼 테이프랑 그리고 지금 한 1cm 정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왁스 같은 거 아니면 여권 같은 것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필렛한 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숨겨진 공간인데 예를 들면 여권 사본 같은 거 프린트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실 수 있고 주요한 서류들 작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닫았을 때도 저는 좀 깔끔하게 마감됐으면 해서 가운데에 이제 패턴을 딱 절개를 내서 벨크로로 만들었어요. 이 트래블라이저랑 오거나이저는 저 캐리어에 항상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행 안 가셔도 집에서 정리용으로 쓰시기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멧백은 하나의 테마가 이미 됐죠. 실제로 공군에 사용하던 헬멧을 넣던 가방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많은 브랜드에서 재해석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나일론 좀 광택 있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 코팅을 해서 내구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헬멧백들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형태가 아예 좀 무너져 내리는 실루엣이 그냥 원단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헬멧백에 이 스퀘어 형태가 딱 유지됐으면 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보강재들을 적절하게 넣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온즈 솜이 콘딩이 돼 있어서 좀 푹신한 느낌이 있고 앞에 부직포랑 포이론이 들어가서 형태를 좀 알맞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고요. 포켓이 있는데 벨크로랑 스냅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결착력도 좀 좋은 편이고 벨크로도 다 고급 벨크로로 좀 부드러운 벨크로를 사용해서 좀 착용감이 좀 좋은 편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고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더블 콤보 후크라는 파츠예요. 단순히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 헬멧백은 밑에 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좀만 많이 넣어도 이게 쫙 벌어지게 되는데 가끔 많이 넣었을 때 안 다칠 때가 있어요. 식품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웨빙을 쭉 당겨서 여기다 이제 걸어가지고 소지품 이탈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가방을 착용할 때 이 지퍼 있는 걸 되게 안 선호해요. 아 그래요? 지퍼 열 때 걸리는 것도 있고 열고 닫는 게 너무 귀찮아갖고 특히 이제 서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열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YKK의 메탈룩스라는 지퍼를 사용을 했는데 메탈 지퍼에 로킹을 갖고 있는 비슬론 지퍼 플라스틱 지퍼 계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심미적으로는 메탈 지퍼의 그런 세련됨이나 모던한 느낌은 있는데 반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내구성 측면에서 좀 좋고요. 뒤에 보시면 이 웨빙이 있는데 출장 가실 때 캐리어에다가 이제 꽂는 용도예요. 그래서 가방을 고정할 수 있는데 홈복을 안 쓰신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렸다가 한 바퀴 돌고 이제 여기에 채워주시면 정리를 해둘 수 있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여기에 그냥 킬인 것이고 얘는 이렇게 뒤에다 말아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밀리터리 테마의 제품이다 보니까 이 올리브 컬러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데님 같은 거에는 다 잘 어울리고 이렇게 뭐 쌍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컴퓨터 미싱으로 빠트기 친 것들이나 좀 완성도 있게 봉제 부분에서 다 제작을 했고 정말 저희 제품만 다 생산을 하셔서 저희 공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퀄리티적인 이슈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AS도 저희는 1년간 무상이고 택배비 수준만 내주시면 항상 AS도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장사 잘 되는데 잘해주시거든요. 이 가방 중에 가장 처음 만든 가방이 FS80이라는 크로스백이고요. 네, 디트람스가 브라운에서 디자인 이제 총괄을 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TV 모델이 FS80이에요. 그 TV에서 제가 연관받아서 만든 가방이고 스크린 형태의 곡면을 활용을 했고 밑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있었고요. 여기에 브라운 로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브라운 로고에 이걸 넣은 이유는 저희는 유행을 쫓는 디자인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만듦새가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징화해서 바텍을 로고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18년도에 나왔는데 네.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스펀지가 들어간 제품이고 이 앞쪽에도 포켓이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어서 여행 갈 때는 항상 필수품이었어요. 백팩에다가 이제 레이어드 해가지고 앞에는 여권이나 핸드폰, 주요 기기들 좀 담아놓고.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여행 겸 뭐 출장 같은 것들 많이 다녔는데 또 여행 가면서 이런 가방 같은 거 필드테스트 하기도 좀 좋더라고요. 요즘 특히 좀 많이 나가는 제품이 이 밀트레인 럭셋과
보시면 투포켓 럭색입니다. 블랙과 실버 그레이 이렇게 두 컬러가 있는데 포켓 럭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당연히 좀 더 작고 가방 끈부터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고 별다른 장식 없이 디링만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감이 이것도 처럼? 예, 말드백처럼 딱 맸을 때 네. 예, 이질감 없이 잘 붙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크진 않은데 오히려 네. 좀 컴팩트해서 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메탈릭 실버 같은 느낌이어갖고 좀 네.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입으니까 진짜 생각보다 깔끔한. 달라요. 네. 제품은 마이판 리젠이라고 그 효성 TNC에서 나온 재생 나일론을 사용했는데 이 밀도감이 굉장히 있는 나일론이라 탄탄한 제품입니다. 제가 와인드샵에서 봤던 제품이 제 기억엔 이 제품 블랙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가방은 뭐예요? 너무 잘 만들었네요. 맞아요. 여기도 메이킹이 워낙 좋고 에브리웨어 대표님도 되게 잘한다고. 얘는 조금 더 컨템한 느낌이고 얘는 더 이제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백스트랩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트랩 스트랩이고? 타입이고 이거는 에디천이긴 한데 좀 두께감이 있는 8T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아 두께가 같은 소재라도 두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느낌 많이 달라요. 아. 저거랑 같은 게 들어갔는데 두께가 얘가 2배 이상 되다 보니까 마일드백은 되게 소프트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좀 아웃도어 백처럼 네 되게 각이 잡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네. 좀 사이즈가 되게 더 큰 큽니다. 느낌이고 여행 갈 때 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 갈 때는 약간 큰 느낌이 네, 있긴 네,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주말에 뭐 캠핑 가거나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되게 좋고 그 투포켓 럭색은 코트 같은 거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지금 입고 계신 이런 파카 같은 것들 네, 그런 거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사고 싶은데 두 개 다 사면 할인되나요? 할인 이 스트랩 이 부분도 밴드가 같이 들어가서 아 이게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응되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성상 이 안에 메인 공간까지 가는데 여러 파츠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바로 이제 관통되는 지퍼가 있어서 이제 짐을 꺼내기 좀 쉬운 편이고요. 밀리터리와 트레이닝,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 쓰던 그 럭색의 영감을 받아서 올리 시스템 같은 택티컬 장비에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는 이걸 세로 좀 돌려서 조금 위트게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에 결착할 수 있는 것들이 추후에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조그만 가방이나 파우치를 여기다 결착시켜서 하나 더 이제 쓸 수 있는, 이쪽엔 다 YKK 퍼맥스 스냅이 들어가서 이곳에 또 공간을 쓸 수, 이런 게 조금 그 밀리터리 감성이 좀 들어가는 디테일이라고 하시면 좋고요. 여기 원래 군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쪽에도 포켓이 있고요. 이 안쪽에도 메쉬로 된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도 공간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소지품을 확인하기 좀 쉽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16, 17인치까지도 다 들어가고요. 안쪽에는 또 포켓이 하나 있어서 안 쓰실 때 넣고 이렇게 스냅으로 체결하시면 이제 공간을 넓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실제로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제품은 뭔가요? 솔직히 진짜 헬멧백만 들고 다니긴 합니다. 출근할 때 그냥 툭툭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원래 백팩 많이 들었어요. 오이프랑은 저희가 트레일 백팩이라는 그 올라운드형 경량 백팩을 만들었었고, 퍼텍스 소재로 만든 1차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다 판매돼서 네. 이 리프타 원단으로 나온 새로운 형태의 트레일 백팩이고요. 이번 시즌에 나온 거는 패디드 메딕백입니다. 모이프 매장 갔을 때 봤어요. 아, 보셨나요? 착용도 다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요? 네, 월스아일 무브먼트라고 가방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스트랩이 하나 달려 있으면은 가방이 다 고정되면서 흔들거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켓이랑 이제 후드 레이어링을 했었을 때는 백팩을 같이 매주시는 게 좋아요. 24 SS 때 월스아일 무브먼트랑 모이프랑 콜라보해서 만든 백팩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그넷이 보이시잖아요. 체결을 편하게 만드신 것도 특징이고요. 빼서 물건을 여기서 자주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잘 보완된, 좀 실용적인 면이 부각된 그런 백팩인 것 같습니다. 소개도 제가 다 해드렸던 아이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덮개가 결착이 좀 쉽게 되는 편이고, 이거 진짜 편하게 매 있어요. 네, 원단 사이에 그냥 솜이 떠 있게 의도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가 가볍고, 방금 밀트레인 럭색이랑 반대로 얘는 보강제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많이 뺐어요.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흘러내릴 수 있는 감이 있고 좀 분리수납하시기 좋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제품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가볍고 맞습니다. 데일리하게 뺄 수 있는 그런 느낌. 자연스럽게 쫙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펜이 생길만 한데요, 제품들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자를 정말 많이 쓰고
저희 제품들 말고도 모자가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모자는 그 가방이랑 다르게 좀 컨셉이 좀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초반에는 나일론 베이스로 좀 스포티한 것들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저희의 제일 베스트셀러인 옵티션 캡이고요. 옵티션이라는 게 이제 안경사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아이웨어가 들어가는 캡이고 이 제품도 1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거 사이즈랑 핏이 좀 넓고 깊은 편이라 군무 몇 가지 가능한가요, 이거? 제 생각에 한 62까지도 됩니다. 60이 가능하다고요? 네네. 아, 진짜 대두모자네. 58호를 썼는데 제가 써도 좀 여유가 좀 있어요. 이런 하이커 캡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즐겨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 하이커 캡은 이제 서플렉스 원단으로 만들어서 좀 면과 같은 터치가 느껴지고 그리고 발수력도 좋고 색깔이 예쁘네요.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테프론 가공도 되어 있는 이 스포티한 캡들은 좀 길고 좀 넓은 편이 햇빛에 대한 차단도 좀 잘 되고 책이 좀 넓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또 기반의 이런 네. 바람막이라던가 좀 나일론 의류들 이랑은 다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크테리스 아톰 같은 것도 좀 잘 어울렸고 아톰 있으신 분들은 필수나 구매해 주시면 그리고 이 제품은 벨트 캡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파츠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고 벨트라고 하는 거는 빈티지 모자에도 쓰이고 바지에서도 많이 쓰이는 디테일이고요. 재밌다. 네, 벨트로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절개가 나 있어서 접히는 게 있습니다. 좀 날렵한 실루엣을 만들려고 실제 패커블이 되는 모자도 있거든요. 그 기술 특허도 낸 제품인데 이 비율도 중요하고 잘 휘어질 수 있게 고무 소재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기술 같은 게 좀 필요하고 말아주시고 생을 접어서 저희가 파우치를 같이 드리는데 컴팩트하게 이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와, 기가 막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실 수도 있고 여행 갈 때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실 수 있고 이 서플렉스 원단이랑 이 나일론 원단을 배색으로 넣어서 좀 사용을 했고 그 니프코라는 브랜드의 스토퍼와 이 비드를 사용을 해서 간결하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잡고 당겨주시면 되고요. 풀어주시거나 그래서 이 파츠의 디자인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밑으로 확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 라인이 일자로 가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스포티한 캡이기 때문에 저는 두상을 좀 감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옆에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통기성도 좋은 편이고요. 이 스토퍼를 잡고 당기면 그냥 풀어지고요. 이 제품은 제가 굉장히 좀 애정하는 캡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제로 러닝하거나 운동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비틀캡이라는 제품이고 비틀이 풍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를 어렸을 때 막 키웠었는데 제 별명이 풍뎅이였는데. 정말 그러면 딱 어울리는 캡이네요. 이 비틀캡은 제가 키웠던 장수풍뎅이의 형태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펴지면 날개가 보이는데 그런 날개 형태나 그리고 흉곽 이런 형태에서 이중 레이어를 제가 드레이핑으로 만들어서 메쉬가 안쪽에서 들려서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 머리에 땀이나 열 같은 게 배출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 피스타치오라는 좀 컬러감 있는 것도 있어서 좀 선택지도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좀 최근에 출시한 스트링 트러커 캡이라는 제품이에요. 캐피탈이나 WRL 같은 데서 나오는 네오프렌 소재로 돼서 여기가 두툼하고 높이가 높은 것들 많이 Y2K 패션 할 때 나오는 그런 모자. 이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좀 보기 안 좋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소프트한 원단 타입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피치스킨 가공된 원단을 사용을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고 기모감이 살짝 느껴지고 소가죽과 컬러마다 조금 이제 버클도 일부 디테일 차이를 줬고 저희는 CD망사라는 이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 내구성도 좀 좋은 편이라 즐겨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멜란지 실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스트링만 판매하는 곳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고가 너무 남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표시가 좀 나와요. 이거는 필드햇이라고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는데 정글모 형태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변경을 시켰고요. 웨빙을 얇게 넣어서 좀 더 이지한 느낌을 냈고 그리고 바텍으로 고정을 다 해놨어요. 가방이나 모자나 이런 거에서 좀 스타일링 포인트 줄 때 좀 괜찮은 것 같고 감각이 되게 좋으시네요. 원래 이제 가방이랑 모자 니트의 니트라는 특정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였는데 폴류를 기점으로 이런 좀 캐주얼하고 좀 기능적인 의류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제일 좀 많이 판매되고 인기 있었던 건 이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제품입니다. 3개 제품 다 리오도가 여러 번 좀 진행이 됐고 그때는 여름부터 계속 인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낙낙한 제품이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는 긴 팔에 롱슬리브에 반팔 입는 걸 좋아해서 스타일링 좀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그 안에다가 입는데 셔츠 좀 풀어서 입어가지고 좀 이 스트라이프 패턴을 좀 보여준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텐타 가공이나 뭐 덤블 드라이 된 원단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축이 거의 없고요. 넥라인도 빡테우로 처리되어 있어서 네. 변형이 잘 안 된다. 이 소매 부분도 아 여기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한 도코보라는 그 회사의 원단을 사용을 했고, 그 도코보라는 회사는 이 다이마루로 굉장히 유명한데 USA 코튼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뭐 재생 코튼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멜란지 느낌도 많이 잘 내는 편이에요.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만듦새가 좋고 오래 입으실 수 있고, 하지만 조금씩의 이런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위트를 넣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 사이드에 보시면 이 절개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빈티지에서 좀 많이 보이는 디테일인데 좀 디자인적인 걸로 넣었다고 생각을 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바테그 고정하는 건 다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아이루빠라는 봉제법을 통해서 좀 옛날 그 고증의 느낌을 좀 살려봤는데, 흘러내리는 것보다 딱 잡아주는 걸 선호해서 이 밑에 분량을 이제 좀 잡아줄 수 있게 분량을 잡아놨고, 빈티지한 느낌이 엄청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디테일 요소가. 제품은 오피서 치노 팬츠라는 제품인데, 사실 오피서 치노 팬츠 너무 또 유명하잖아요. 작은 소지품 넣을 수 있고, 저는 볼펜 같은 거 껴놓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앉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딱. 그리고 여기에는 원플리츠 잡혀 있어서 실루엣 자체가 좀 풍성하게 잡히고요. 키링이나 뭐 차키나 이런 것도 좀 걸어두실 수가 있고요. 가방에 많이 쓰는 퍼멜트 스냅이랑 양쪽을 조절해서 1인치 이상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얘는 허리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있는 가지 크로치인데, 이 가지 크로치는 뭐 그라미치 같은 클라이밍 베이스 브랜드들에 좀 많이 쓰는 그쵸. 디테일이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활동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좀 편한 오피서 치노 팬츠 모양을 한 다른 건데. 유틸리티 팬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니트가 저희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번 시즌에 딱 2개만 냈어요. 가장 기본 형태의 크루넥인데 이제 7게이지 이압으로 들어가 있고, 나일론 원단이랑 가방에 쓰이는 지퍼를 이 니트에 같이 넣어서 좀 믹스한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소재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게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니트 공장에서는 이런 원단 봉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다 따로 공정을 맡겨서 부착하고 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니트 입을 때 뭐 나일론 팬츠 같은 게 좀 안 붙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 안에 이 나일론 원단의 디테일이 들어감으로써 하이커 팬츠 같은 것들로 잘 어울리고요. 여기도 커블 윈드 브레이커라는 제품이고 트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이런 발수 방풍 기능이 있고요. 비춰보시면 야. 립스탑 형태가 오. 딱 보이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저희가 좀 열릴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열리거든요. 전체를 패킹을 할 수 있고, 패킹하게 되면 저희의 로고가 좀 들어간 귀여운 라벨이 들어가 있고, 방수 지퍼로 톤 다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바테고 좀 세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얇은 나일론도 봉제를 또 잘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말려 올라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혹겹의 옷을 만들면 고임이 덜 들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감을 안 붙여도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안에 시접 처리를, 시접이 다 보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많은 시행착오 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영상 나가면 디자이너 선배님들이 엄청 칭찬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제품들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저희가 안 썼던 원단들, 처음 보실 법한 부자재들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SS에는 이제 의류 제품들이 좀 가벼운 아우터나 뭐 이너나 팬츠들이 나오니까 좀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관심 많이 가는 브랜드고,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이었던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진짜 엔드원더처럼 커졌을 때도 잊지 않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건축가인데, 제가 첫 해외 유럽 여행 갔던 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예요. 건축물 이런 투어를 해서 설명을 듣고 그 순간 너무 매료돼서 10몇만 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돌아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먼지가 읽은 적은 없는, 그냥 꽂아놓는 용으로. 이 아카이브들 모아놓은 이 책 매거진들 워낙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새 겁니다. 왜냐면 이게 딱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다 보니까 막 데일리로 볼 일은 잘 없더라고요. 이거 대신에 직장인 풍대리 채널 보시면은 비슷한 제품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린넨이랑 와시 같은 것도 있고요. 린넨 남이 약간 이렇게 묘한 멜란지 느낌이 있어서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옷을 좋아하시는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물레동의 진짜 쇼핑하기 좋은 핫플레이스는 바로 모이치입니다. 포터 클래식, 로키 마운틴, 오라리, 캡틴 선샤인 같이 굉장히 감도가 높은 브랜드들을 잘 편집해놓은 매장입니다. 세컨핸즈 샵이라 가격도 저렴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